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미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동일 9월 15일 날 상원에 출석하여 암호화폐 접근법을 증언하게 됩니다. 참 이번 9월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참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9월 15일은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참 시기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가격적인 측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 또한 CFTC가 관할하는 것이 더 나은 상태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상의 시작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추석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상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좀 이따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으로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와야 9월 20일 FOMC 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텐데, 전 세계 경제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는 모두 이 수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3% 상승한 22,52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73% 하락한 1,73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의 경우는 0.27% 하락한 0.35달러, 8위의 에이다는 2.09% 하락한 0.5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2%, 19.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어떻게 포지션을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4%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진 하지만 이제 숏 포지션이 51.4%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이더리움과는 정반대로 롱 포지션이 62%를 점유하고 있네요. 지난 추석간 암호화폐 시장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한 그 상승분을 잘 지켜주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의 매크로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의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호재를 보이는 것도 아니며, 머지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였던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 이후 블록 누락 비율이 무려 1700%가 급증해 가격 또한 하락을 하였었죠. 현재 녹화 시간 8시를 기준으로 1시간 반 뒤인 한국 시간 기준 저녁 9시 30분 곧 발표될 8월 CPI 지수와 9월 20일에서 21일 발표될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이벤트들이 끝이 나고 다음 달인 10월에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11월부터 4월까지 장이 반전할 수 있을까요? 코인 투자자들이 단기로 매일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고 다음 상승장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매수를 하락할 때 하고 매도를 이쯤에서 맞춰하면 된다는 정도로 인식하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불장이 찾아와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를 넘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스테이킹을 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안 망할 CPI 업체의 스테이킹, 즉 예치를 하면 이틀 뒤부터 매일 복리로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제가 이용 중인 넥소에 예치를 하게 되면 코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에서 12%대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4%의 연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넥소 토큰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대로 유지하면 알트코인 이자를 5%까지 받을 수 있죠. 또한 $100 이상 현재 환율로 14만 원 정도의 코인을 넥소에 예치를 하고 30일만 유지하면 보너스 $2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여야 $25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100 이제 14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경우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한 달간 예치하면 $25를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참고로 이제 넥소의 경우는 자잘구레한 업체가 아닌 크립토 하락장이었던 2018년에 탄생을 하여 두 번의 하락장을 버틴 탄탄한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크립토 서비스 업체는 상승장에 나타났다가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죠. 이미 400만 명의 글로벌 유저를 확보한 상태이며 넥소 프로라는 코인 거래소를 론칭하였었습니다. 보안 관련 라이선스도 가장 많이 취득하였으며 자본력이 상당히 탄탄한 회사이죠. 예치를 시켜두면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셔서 장기 투자를 하며 안정적인 이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역대급의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머지 업데이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매수세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6일 발생한 첫 번째 업그레이드인 벨라트릭스의 영향 때문일까요? 선물의 펀딩비가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펀딩비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제공 업체 카이코를 인용 이더리움의 무기한 선물 시장 내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 0.03%를 하회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펀딩비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은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서 숏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블룸버그는 머지 POS 전환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숏 포지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서 코인리스는 크립토 퀀트를 인용해 이더리움 펀딩 비율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한 바 있는데요. 과거 역사를 보았을 때 어떠한 코인에 빅 이벤트가 있게 되면 그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식 격언이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게 되더라도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 단기적인 하락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많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뜨겁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크립토 규제 기관이 SEC인 줄로 아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관할권을 두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보여주었던 기조들을 이제는 고위공직자들도 이미 다 파악하는 상황 속 분위기는 CFTC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이틀 뒤이죠. 9월 15일 CFTC의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위원회 9월 15일 CFTC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규제 법안 청문회 개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농업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문회에는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는 청문회는 당초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막바지 조율 과정에서 하루 뒤로 연기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청문회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상원에 출석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증언하는 시간대와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양쪽 기관장 모두 상대방의 발언을 미리 듣고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청문회에는 슐라, 워렌 CCI 등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미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동일 9월 15일 날 상원에 출석하여 암호화폐 접근법을 증언하게 됩니다. 참 이번 9월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9월 15일은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참 시기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가격적인 측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 또한 CFTC가 관할하는 것이 더 나은 상태이죠. 올해에만 CFTC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무려 3가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상품 거래 법안이 있는데 지난 4월 로카나, 글렌 톰슨, 톰 에머, 데런 소터 하원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상품 거래 법안이죠. 이는 미국의 혁신과 기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디지털 상품 생선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법안은 지난 6월 신시알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틴 질리 브랜드 상원 의원이 제출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인데요. 발의 의원들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품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CFTC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 법안의 경우는 SEC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루미스 의원과 이제 CFTC를 감독하는 농업위원회 소속 질리브랜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 상업농업위원회 소속 데비스, 테버, 나우, 존 부즈먼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CFTC의 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증권성 상품을 암호화폐를 제외한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CFTC의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CFTC 쪽으로 관할권을 넘기는 것이 미국의 국익적인 측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울고 있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이 법안이 마무리되게 된다면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 또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사의 CTO이죠. 데이비드 슈왈츠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그 누구도 더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2100만 개 이상 더 발행될 버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TO 비트코인 초과 발행 버그 가능성 있지만 걱정 안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소스 코드 구현 단계 중에 더 많은 비트코인 생성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버그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거래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이 버그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거나 악용되기 전에 버그가 수정될 수 있다. 나는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하여 2100만 개라는 수량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적으로 발행이 된다면 비트코인 자체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크립토 마켓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큰 사항인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이 타이밍, 갑자기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참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추가 발행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가능했다면 이미 추가 발행이 되고도 남았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이 되니까 말이 막 꼬이는데, 내부터 이제 크립토 윈터 중에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미디어에서는 시장 최악의 하락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8월의 상승에도 그랬으며 9월의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메이저 코인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무조건 사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자발트 코인에 대한 투자를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과연 지금의 상승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금의 상승은 일종의 단기 해석에 의한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을 대세 상승이나 크립토 윈터의 종말로 보는 것은 그냥 투자자들의 희망회로일 뿐이죠. 그 직접적인 이유는 9월 말로 예정된 FOMC 때문인데, FOMC에서도 이제 최소 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파월의 발언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하지만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단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의 상승은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대세 하락에서 나오는 일부 반등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달러의 강세,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코인이나 주식의 가격은 오르기 쉽지가 않죠. 반등 정도는 지금처럼 충분히 가능하지만 말이죠. 따라서 9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을 매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면 FOMC 이후로 시점을 잡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금 상승하는 코인을 잡기 위해 뛰어드는 것은 평단가를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일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블록 누락 비율이 1700%까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머지 업그레이드의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며 이더리움이 하드 캐리를 할 수 있는 장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꾸준히 담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